신랑. 거기 거미 있을 수도 있어. 잡아 그거 이렇게 하고 잡아야지. 있잖아. 아프다. 아빠 바닷물이 끝까지 왔어. 그렇네. 아빠 핸드폰. 임성배 TV. 보동과 덴데크. 오늘은 구독자분들께서 이제 병상에 누워 계신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보면서 제가 라이딩을 하거나 또는 외부에서 찍은 영상들을 보면서 풍경이 너무 좋다, 너무 힐링이 된다는 그런 댓글들을 써주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외부에 나와서 뒤에 풍경이 너무 좋아서 그런 분들한테 좀 보여드리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좀 전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남겨주신 댓글을 보고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좀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 일전에도 제가 여러분들이 남긴 그 댓글을 통해서 제 생각을 공유했었는데요. 제가 몇 개 이렇게 적어 놓은 댓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좀 제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댓글을 좀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 같은 경우에는 왜 갑자기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여러 청약 관련 영상들을 보면서 잔압금이 1억이 필요하다 또는 2억이 필요하다 간단 명료하게 말하는 영상들을 보면서 이게 말이나 되기는 하는 걸까? 우리가 청약을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장기 전세주택을 하는 게 우리 형편에 맞지 않을까? 고민하며 검색하고 또 검색을 했습니다. 진실된 말에 여러 영상을 보고 큰 힘을 얻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이 영상을 어떤 영상을 봤냐 봤더니 아파트 청약은 돈이 없어도 됩니까? 종잣돈이 없어도 됩니까? 라는 영상을 제가 찍은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은 제가 아내하고 한라산 정상을 찍은 그 히스토리를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공유한 그런 영상인데요. 논지는 그겁니다. 그 높은 그 한라산에 올라갈 때 그 한라산의 정상의 높이를 제 아내한테 먼저 얘기를 했다면 제 아내가 아마 포기를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등산을 그렇게 잘 하지 못하는 아내가 한라산의 그 높은 높이를 알게 됐다면 아마 등산조차 시작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은 제가 동기부여를 많이 해주고 그리고 한라산을 정상에 오를 수 있다. 한라산은 굉장히 큰 명산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라산의 정상을 나와 함께 꼭 오를 수 있다는 그런 동기부여를 하면서 정상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많은 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부분은 그겁니다. 1억이 필요하다, 2억이 필요하다, 5억이 필요하다. 중도금, 잔금. 그거는 추후의 일이기 때문에 그 먼 미래를 미리 걱정하고 불안해하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계약금조차 모을 수 있는 열정이나 이러한 힘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DSR에 대한 영상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많이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 대출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자금 계획을 세우는 게 맞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형편이 어렵거나 또는 청약을 통해서 계약금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는 분들한테 DSR이 40%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출금 외에 자금이 4억, 5억 필요하다. 그럼 그분들은 아예 내 집 마련을 갖겠다는 꿈조차 갖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 우선 계약금이 없다면 10%나 20%의 종잣돈을 모으는데 여러분들께서 집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작은 희망이 긍정적인 생각이 이제 대출의 규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대출을 활용해서 돈을 모으고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부분이에요.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그 종잣돈에 대한 부분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10%의 계약금, 20%의 계약금을 모으기 위해서 그 노력 먼저, 그 벽을 먼저 깨야 됩니다. 그 후에 중도금 대출의 실행, 잔금 대출에 대한 부분들을 또 고민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멀리 있는 DSR 때문에 40%밖에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종잣돈도 모으지 않고 아무것도 실현하지 않겠다. 그런 분들이 이제 욜로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형편에 맞지 않는 그런 차를 장기 리스하게 되고 그리고 렌트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 분수에 맞지 않는 시계를 차게 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말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희망이 없고 돈이 없고 너무 미래가 불안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한 계약금을 먼저 모으는데 좀 여러분들께서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댓글을 좀 보니까는 3기 신도시 기다리시는 분들 꿈 깨세요. 제 일정에 절대 공급 안 됩니다. 라는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이 댓글을 보면서 이제 이분이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좀 가늠해 볼 수가 있었고, 제가 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다는 것은 3기 신도시가 제 일정에 공급된다고 저는 단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애석하게도 저는 3기 신도시 일정이 미루어질 거다 또는 축소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은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 지금 장점은 뭐냐면 내가 당장 현금이 없어도 된다는 거죠. 그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내 돈이 없이 예약제를 통해 가지고 사전 예약제를 통해서 내가 미래에 살 집의 소유권을 미리 취득할 수 있다는 부분, 그 부분이 큰 장점이고,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무주택자분들이 많죠. 그래서 무주택자분들이나 1주택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어떤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분들한테, 지금 현재 자금이 없는 분들한테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최고의 주택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올 7월부터 내년 7월 6만 가구의 사전 청약이 이루어지는데 3기 신도시 외의 택지개발지구들 또는 중소규모 택지의 사전 청약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에 돈이 없어도 내가 신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금이 없으신 분들, 계약금조차 없으신 분들도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금이 없으신 분들, 내 집 마련의 꿈을 아예 포기했던 분들이라면 3기 신도시가 큰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3기 신도시를 통해 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하게 됐을 때 핵심적인 그런 입지의 아파트 물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노력하고 중도금 대출 실행하고 잔금까지 진행을 하시면서 이제 생활 패턴을, 소비 지출 줄이시게 된다면 그에 따른 자산 가치의 상승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3기 신도시 기다리시는 분들 꿈깨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라도 자금이 있으신 분들은 하루빨리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면 좋다는 게 제 지론인 거 아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다만 주택이라고 하는 게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본력이 미약하신 분들한테는 이 3기 신도시가 어떻게 보면은 기회가 될 수 있고,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85% 이상의 공급 물량을 특별 공급이 해당하기 때문에 특별 공급의 조건을 갖추신 분들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미래에 시간은 미루어지겠지만 길어지겠지만 자금이 없으신 분들한테는 그래도 눈여겨볼 만한 그런 주택 공급의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 말씀대로 막연하게 3기 신도시가 빠르게 공급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한테는 이분의 말이 맞아요. 3기 신도시 빠르게 제 일정에 공급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누누이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런 자금 플랜이나 아니면 그런 계획들, 내 집 마련의 계획들을 스스로 잘 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댓글 세 번째는 이 좀 팔을 바꿔서 좀 들겠습니다. 팔이 아프네요. 제가 들고 찍으니까. 세 번째 댓글 같은 경우에는 대표님 덕분에 청약에 당첨되어 내년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본 계기를 통해 전 부동산에 작년 말부터 관심을 가졌고 경매, 공부 등 입찰도 해 보고 있습니다. 경매 얘기를 제가 참 많이 했죠. 또한 아파트엘 청약 도전 및 최근에는 민간 임대 아파트에 관심을 갖고 다각적인 방법의 투자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마음을 전달합니다. 라는 그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약이 당첨이 돼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처럼 올바른 재테크를 하기 위해서 경매 입찰장에도 가보고 아파텔이나 민간 임대에 청약을 하면서 이제 자신의 부를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생각인데, 제가 이 민간 임대에 대한 부분을 좀 별도의 영상도 만들 예정이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간단히만 한번 코멘트를 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민간 임대 아파트에 관심이 뜨겁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세법적인 부분을 피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규제가 심하죠. 조정 대상 지역이나 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 양도세, 보유세 모두 과세를 하기 때문에, 중과세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주택수를 늘리기가 굉장히 쉽지 않는 시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 임대라고 하는 또는 아파텔이라고 하는 오피스텔 투자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민간 임대 아파트, 오피스텔 청약 신청을 하고 저희 재테크 투자 전략 중에 하나의 포트폴리오에 산입을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민간임대 같은 경우에는 허수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청약을 신청할 때 아무런 1순위 그런 자격 제한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청약 신청을 할 때는 건설사에서 그 건설사의 직원이나 주변 지인들, 가족들, 친지들까지 다 청약을 넣었어요. 청약을 넣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청약의 그 경쟁률이 높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불이익이 없으니까는 그냥 무조건 청약을 일단 신청하는 거예요. 그럼 몇백 대 1의 경쟁률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때 청약을 신청했던 사람들이 이제 계약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경쟁률이 높게 나왔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많이 오를 것이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 그런 변수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1순위 청약에 제한을 두고 있죠. 청약 신청을 했다가 당첨이 됐는데 내가 계약을 안 하게 되면 일정 페널티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임대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런 페널티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허수의 청약이 다수 존재합니다. 일단 넣고 본다는 거죠. 민간임대 같은 경우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진짜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지금 민간임대 같은 경우에 그 임대가 잘 맞춰질 것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최근에도 이제 그 청약을 했던 그런 물량들 중에 제가 그 임대 물량에 그 임대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수요, 전세 수요를 조사를 해봤더니 전세 수요가 없어요. 전세 수요가 없기 때문에 그 민간임대 아파트를 내가 보유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세를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수요가 적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백 대 1의 경쟁률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옛날에 청약에 그런 허수가 존재하는 것들이 이제 제가 느꼈고 지금 어떤 분들은 이런 몇백 대 1의 민간임대를 통해서 그리고 가점제가 아니죠. 민간임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추첨제를 통해서 당첨되기 때문에 일단 넣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부동산 재테크나 투자에 있어서 리스크 없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이렇게 허수의 청약을 통해서 몇백 대 1, 몇십 대 1의 청약 경쟁률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이 민간임대를 통해가지고 수익을 남기려고 하는 생각보다는 거기에 실수요가 존재하는지 그런 부분들, 그 부동산을 통해서 알아볼 수도 있고 입주 물량량을 통해서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여기 그 휴양림에 왔는데 퇴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마음이 좀 급한 것 같습니다. 말이 좀 빨라지는데 좀 이해 바라도록 하겠고 영상을 하나 더 그 댓글을 하나 더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길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5번째 댓글은 예전엔 대출받지 않고 돈 모아서 집 사야지 라고 생각했었는데 수년 전에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느껴져서 대출을 실행해서 첫 집을 마련했습니다. 대출 이자를 아깝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드네요. 대출 이자보다 집값 상승이 더 크기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는 대출을 많이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성배TV 항상 큰 도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라고 이제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최근에 이제 벼락거지가 됐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죠. 벼락거지가 됐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내가 돈을 모아서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모으는 과정 속에서 시간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하다 보니까 그 시간 속에서 주택의 상승 여력이 훨씬 더 컸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인플레이션이나 그 통화량 같은 부분을 봤을 때 필연적이라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화폐의 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이 지금 자산의 가치 그리고 유동성 장세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지금 뭐 주식이나 비트코인 같은 가격들이 크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런 위험자산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투자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제가 봤을 때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위험자산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전자산이라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안정적인 이런 자산에 조금 대출을 미리 활용해 가지고 만약에 대출 실행을 통해 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한다면 제가 일전에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장기간으로 30년 만기, 뭐 40년 만기 이렇게 장기로 대출을 받게 된다면 화폐 가치로 인해 가지고 내가 받은 빚의 가치도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내가 10억의 빚을 받았다면 또는 5억의 빚을 30년을 받았다면 30년이 지나갔을 후에는 이 빚이 지금은 10억이지만 10억의 가치가 아닌 더 떨어진 빚을 내가 갚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빚 같은 경우에도 미리 받아 놓으면은 그 가치가 떨어지는 효과를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댓글을 통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좀 공유해 봤고 뒤에 보시면은 이 휴양림인데 여기 휴양림은 이제 변산반도 자연 휴양림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하고 왔는데 평일 같은 경우에 이제 한 5만 원 정도에 이 숙소를 끊어가지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요일, 월요일 이렇게 숙소를 잡으면 뭐 한 5만 원 정도에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해요. 병상에 계신 분들이 제 영상 보면서 바깥 풍경 좋은 영상 보면서 힐링된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퇴실 지금 이제 뭐 몇 분 안 남았는데 아이들 이 주변에서 좀 산책하라고 하면서 영상 하나 찍고 좋은 풍경들 보여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한테도 앞으로 좋은 영상들을 통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공유할 거고요. 몸이 아프신 분들 이 영상 보고 조금이라도 힐링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도 항상 끝까지 제 영상 믿고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